독서는 스포츠다. 독서는 하나의 기술이다. 독서는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몸에 붙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독서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내가 독서는 스포츠라고 말하는 까닭은 독서에서 스포츠와 비슷한 숙달 과정이 있고 독서 또한 신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일단 독서를 스포츠로 인식하면 지금까지 독서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한결 쉽게 책에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내 강의실은 운동부 학생들로 붐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책을 거의 잡아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함께 독서 토론회를 하다 보면 석 달 안에 도스토옙스키나 니체 등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일주일 안에 너끈하게 읽게 된다. 운동부 학생들은 단조로운 기본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일단 흥미를 가지면 금세 독서에 익숙해진다. 일단 독서가 기술로 몸에 붙으면 반영구적이다. 독서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1단계, 책 읽는 소리를 들어라. 누군가 책을 읽어주면 즐겁다. 이런 즐거움은 아기 때도 맛볼 수 있다.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림책을 정성껏 골라 읽어주면 좀 더 읽어달라는 아이의 욕구가 점점 높아진다. 평소에 주고받는 말을 들을 때와는 다른 기쁨이 있다. 그림책 중에는 상당히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독서의 기쁨은 그림책 읽는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긴 이야기를 눈으로 쫓지 않고 귀로만 듣는 일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꽤 재미있는 경험이다. 귀로 들어온 문장을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영상을 그려나간다. 눈으로 읽고 머리에 떠올리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잠자기 전의 두뇌에 딱 좋다. 마음껏 이미지를 그려나가면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이처럼 책은 상상력을 길러준다. 단순한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다. 문장을 듣고 이미지, 소리, 냄새 등을 상상하는 일은 몹시 인간적이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인 이미지화 능력을 독서가 단련시켜준다. 2단계, 소리내어 읽어라.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글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 시절에는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하는 것 이상으로 음독을 중시했다. 음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문장이 몸에 배게 된다. 본래 자신의 외면에 존재하던 생소하고 어려운 문장이 서서히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것이란 느낌이 들게 된다. 그렇게 언어를 신체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음독이었다. 언어를 기억해가는 단계에서는 특히 음독이 효과적이다. 자신이 내뱉고 자신의 귀로 들어간 표현은 기억되기 쉽다. 음독을 하면 주의력이 높아진다. 묵독을 하면 그냥 읽고 흘려버릴 문장도 음독을 하면 빠뜨리지 않고 인식하게 된다.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활성화되기 쉽다. 이에 관해서는 뇌과학과 교육을 연구하는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연구팀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마다 뇌의 활동 부위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찰했다. 가령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측두엽의 일부인 청각 영역만 활성화되었다. 컴퓨터 게임은 뇌의 뒷부분을 주로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이 부위는 눈을 감은 채 내일의 일정을 열심히 생각할 때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덧셈을 빠르게 하면 뇌가 넓은 범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한자를 외울 때는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외우는 편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 책을 읽는 경우는 묵독보다 음독이 뇌를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킨다.
묵독을 하면 의식이 몽롱해지기 쉬우므로 처음에는 음독으로 의식을 지속시키는 힘을 기르는 것도 독서력 향상을 위한 한 방법이라 하겠다. 대학생을 가리키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교재를 낭독시키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서투르게 읽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제대로 매끄럽게 읽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자신이 읽고 있는 부분의 앞부분까지 시선이 가야 한다. 이 폭이 넓으면 시야가 넓은 것이다. 글을 매끄럽게 읽으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계속하면 뇌가 확실히 각성된다.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독서량이 적은 경우 소리내어 술술 읽지 못한다. 정확하고 빠르게 혀를 놀리는 훈련은 뇌를 활성화시켜 묵독으로 대량의 책을 소화시키는 독서력의 기초를 다져준다. 음독을 해보면 자신의 책 읽는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묵독을 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음독을 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글을 읽는 리듬이나 억양으로 문장을 확실하게 이해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의미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읽는 훈련으로는 역시 음독이 최고다. 자신의 능력이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라. 어렸을 때 소리내어 책을 읽던 사람이라도 보통 밑줄을 긋는 단계로 이행되지 않는다. 단지 눈으로 글자를 쫓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나는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밑줄을 긋는 일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책 속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행동이다. 단지 책을 읽기만 하면 아무 변화가 없기에 독서는 수동적인 행위가 되기 쉽다. 어디에 밑줄을 그을지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때 비로소 독서는 적극적인 행위가 된다. 실제로 밑줄을 그을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이 거기에 드러나고 남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쌓이면서 책을 읽는 힘이 단련된다.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책 속에서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문장을 발견하는 일이다. 밑줄을 그으면 그 책은 자신의 것이 된다. 이 책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는 자세로 읽으면 독서의 질이 높아진다. 이 책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긴장감이 높아진다. 밑줄을 그을 때도 설사 다른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내게는 중요한 곳이라고 확신하면서 긋는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수없이 자신의 판단력을 바탕으로 밑줄을 그은 책은 나중에 다시 읽어볼 때 막강한 효력을 발휘한다. 나는 밑줄을 그을 때 3가지 색깔의 볼펜으로 구별해서 긋는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초록색이 주관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한 곳이다. 객관적으로 중요한 곳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책의 주제상 특히 중요한 곳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빨간색만 따라가며 읽으면 책의 기본적인 요점은 알 수 있게 해놓는다. 객관적으로 중요한 곳이란 독해력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저자가 가장 힘주어 말하고 싶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초록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는다. 책을 요약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독해의 기본이다. 요약 능력이 없으면 책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독서를 통해 요약 능력을 단련시켜야 한다. 색을 구별하며 밑줄을 긋다 보면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는 법이나 중요한 부분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법을 하나의 기술로 몸에 익힐 수 있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사고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다.
이런 훈련은 스포츠나 예능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독서도 사고의 기법을 단련하는 방법으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독서로 사고 습관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삼색 볼펜 방식은 효과가 있다. 4단계. 속도를 조절하라. 요리에도 패스트푸드처럼 급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 요리의 풀코스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 하는 것도 있다. 책 중에도 서점에서 쓱 훑어보기만 해도 충분한 것이 있고 하루에 몇 페이지밖에 읽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철학서 등은 빨리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낮은 기어로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듯 확실하게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책을 늦게 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속독을 할 수 있으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속독을 못해도 별 상관은 없다. 책 한 권을 빠르게 읽어 제끼는 기술보다는 책의 핵심 부분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책을 한 권 읽어 나갈 때도 속도를 바꿔가며 읽는 경우가 많다. 저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요점을 신속하게 짚어가며 읽어주었으면 하는 부분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가며 천천히 읽어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어느 부분이 자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며 읽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독할 수 있는 힘과 다독할 수 있는 힘은 모순되지 않는다. 좁고 깊게냐, 넓고 얇게냐의 구분도 거의 의미가 없다. 넓게 읽다 보면 깊게 읽을 수 있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의 경우 넓고 깊게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다양한 수준의 책을 읽다 보면 의식을 바꾸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 독서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기어를 바꿔가며 읽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뇌의 용량이 커져 생각할 때 여유가 생긴다. 사회생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여유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독서의 단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의식이 부드럽게 강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단 독서를 스포츠로 인식하면 지금까지 독서를 멀리하던 사람도 한결 쉽게 책에 다가설 수 있다.